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요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도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틀 연속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는 어제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 반전을 해주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희망적인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피봇과 중국과 크레딧 리스크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연준의 피봇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좀 오전에 아주 좋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홍콩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좀 충격을 좀 주긴 줬는데요. 나름대로 그런대로 나름대로 윗꼬리를 좀 달긴 달았지만 잘 지키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긴축 강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죠. 연준 피봇이다. 그 이유를 보면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기대치 이하로 나왔죠. 네,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이러한 그 시장의 시그널이 결국 긴축 강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이 하락하다. 어떤 약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PF라든지 중국발 리스크, 러시아 전쟁 확전,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늘 상승한다. 모든 게 완벽하게 좋을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악재가 시장에 나오지만 그 악재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더 우세하면서 악재를 누르면서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기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의 강도는 V자 반등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 하락한 바닥을 살짝 올려주는 그 정도, 개별 종목 중심으로는 15% 정도 수준인 정도, 그 다음에 지수 지형은 5% 정도, 이 정도로 보는 단기 반등,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좀 더 강한 반등일 뿐이지, 이게 시장을 끌고 올라갈 V자 반등은 절대 아니다. 이 인식을 꼭 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1.34, 나스닥은 0.86, S&P 500은 1.19 상승을 하며 끝났습니다. 다우는 31,499까지 올랐네요. 나스닥은 1,952. 제가 11,000을 회복할 거라고 그랬죠. S&P 500은 4,000을 회복할 것이다. 이 정도 해서 올라오면 그때는 옆으로 기고 또 살짝 조정을 받고 이게 계단식으로 바닥을 높이는 그러한 그 시장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상해가 2.02% 빠졌죠. 항생이 6% 빠진 4%가 아니라 6%가 빠졌네요. 전일 저녁에 끝난 유럽은 영국 0.63, 프랑스 1.5, 독일 1.58 다 상승 마감했는데 상해와 항생, 시진핑 3기 집권을 보면 내용이 아주 살벌하죠. 네, 후진타오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살벌한 그런 모습, 독재가 얼마나 주식시장과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그러한 과정을 여실히 보고 있죠. 민주주의는 그 안에 토론이 있고 서로가 미워하는 뭐 분쟁이 있고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 200년 역사에서 이미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리더들을 왜 잘 뽑아야 하는지 중국, 한국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정치적 리더는 정말 잘 뽑아야 그 나라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현명하게 모든 것들을 봐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영국의 신임 총리 순핵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최연소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는데 첫 비백인이죠. 네, 아마 인도계 얼굴을 보니까 인도계 분이신 것 같은데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 계이신 것 같은데
첫 백인 총리다. 저도 영국에서 공부해봤지만 인도나 이쪽 애들이 와서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아주 천재들이 오더라고요, 정말. 네, 아주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지만 네, 이제 영국에도 비백인, 앵글로색슨 아닌 분들이 총리에 오르는 그런 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이라는 증권회사가 영국 총리 빠른 임명, 이건 좋다. 하지만 시장 불안을 완전히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미국의 두 개 오늘 큰 지표가 발표된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하고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두 개가 발표됐죠. 46.6은 서비스, 49.9는 제조업. 전부 다 50 이하라는 것은 4개월 연속 위축을 보이고 28개월 최저인데 시장이 50 이하라는 것은 위축적인 모습, 경기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중요한 지표가 나오면서 더욱더 경기가 안 좋은 긴축의 강도를 살짝 또 피봇으로 갈 수 있는, 피봇은 정상으로 도달하려는 걸 말하는데 긴축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기지, 여망을 담았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연준은 이번 그 12월 초에 회의 발표문에서도 애누리 없이 강하게 이야기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건 없다. 인플레이션은 또 언제든 올라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더 확실히 잡을 것이다. 이 명약 관화한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시장이 충격 속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작은 저 끝머리에 이 얼음이 녹고 있는, 봄이 오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이 10월 이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 시장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엘렌이 인플레 안정과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에 주력하겠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크레딧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증권, 은행, 미국의 IB들의 금융 시스템, 우리처럼 혹시 PF라 여러 문제점이 있는 어떤 거기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약점, 고리가 있는 건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엘렌이 연준이 여전히 트릴레마에 빠졌다. 시장 랠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딜레마가 뭔지 세 개의 딜레마를 트릴레마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주가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딜레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JP 모간 CEO가 주가 바닥 아니다. 확전, 대만득, 블랙스완이 아직도 있다. 주의를 해야 된다. COO, 네. 그다음에 CEO도 아니고 CEO가 이야기했죠. 독특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래에셋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참여하겠다. 3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어제 시장에 들렸네요. 한국의 기업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참여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지만 저는 한번 해볼 만하고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이 미래에셋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이유지 않을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큰 자본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은 저는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미국 달러와 지수 한번 봅시다. 네, 111.99. 네, 킹 달러가 살짝 더 강해지지 않고 살짝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일본 엔화는 149.04 다시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달러가 살짝 약해지는데 엔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강해져 약해졌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뭐 파운드화나 이런 쪽이 더 강해졌다는 유로화 이런 쪽이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일본 엔화는 다시 150엔 약세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WTI 쪽에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0.57 하락하면 85.6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4.247, 3.5bp 상승을 했네요. 2년짜리는 4.5089, 1.82p 상승을 하며 끝이 났습니다. 네,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보면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4.247인데 10년짜리 4.5 정도가 피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스물스물 가다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면은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고 5%를 향해서 가면은 시장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기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는 4.5까지는 한번 찍을 것이다. 찍은 다음에 하락적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일반적인 합리적인 논리적 추론인데, 이게 5%까지 가서 글로벌 시장을 뒤집어 놓는다면 전부 다 죽는 거죠.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금리 국채 10년짜리가 5%까지 갔다는 것은 첫째 CPI가 잡히지도 않고 미국 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뭔가 작동하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이러한 것은 주식시장은 박살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247인데 4.5까지는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한 4시경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여러 것들 보는 스타벅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 스타벅스 잘 보지도 않는데, 먼저 이제 올 6개월 동안 스타벅스는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5.47% 빠졌는데, 미국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제일 많은 게 중국이죠. 중국에 6,0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6,000개의 매장인데, 어제 시진핑 그 사건으로 뭐 미국 관련 이런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갬블링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어제 박살이 났고 스타벅스가 유탄을 맞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모빌이 아니라 모빌이죠. 엑슨모빌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106.6달러, 상장한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엑슨모빌, 코노코 필립스, 이러한 에너지 주식들이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달리고 있다. 누군가 한쪽에서 슬픔을 당하면 또 누군가의 그 피를 먹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산업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주가는 반드시 또 데코바코가 있어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미국의 간판 얼굴 애플은 1.48% 상승을 했습니다. 149.45, 150달러를 회복을 앞두는데,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애플 플러스라든지 이러한 OTT 업체라든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애플이 가격이 살짝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는 1.45% 하락을 했네요. 역시 앨런 머스크 리스크가 있으나 중국에서 가격을 내렸다. 그렇죠? 네.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 이 말은 중국에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를 팔고 있는데 테슬라에 살짝 뭔가 위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가장 큰 게 경쟁자들이 너무 치열하게 올라왔다. 테슬라의 레퓨테이션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인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선전을 하고 거기에 모든 마케팅과 역량을 집중하면서 테슬라를 공격하고 있다. 반 테슬라 진영의 약진이 결국 테슬라의 오늘날 이러한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네, 엔비디아는 1.07% 상승해서 125달러. TSMC가 많이 빠졌죠.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중국에서 이제 거래가 시장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한국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 1.5조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은 중국이나 대만에 들어가 있던 IT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더라. 다른 종목을 거의 건들진 않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은 전부 중국과 대만의 피신 자금, IT 분야의 피신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분간 피신 자금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왔지 나갈 것 같진 않아요. 대만과 중국의 위기가 제가 봐서는 올 연말 내내 또 내년 초까지도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연말까지 플레이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주식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은 결국 나의 행복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34%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2% 하락을 했고요. 너블록스는 2.24%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는 순환매는 한 번은 돌아올 것 같지, 올 연말까지는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19,372달러,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19,000달러 초반과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금융시장 한번 봅시다. 저는 연말에 그동안 숏 전략에 노출된 종목을 찾아서 배팅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다.
8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대차와 공매도가 늘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의 족간 350개 종목인데 유동 주식 대비 대차 당구 비율은 지난 올해 1월과 7월 평균 6.3%에서 8월 이후에 6.8%로 0.5%포인트 상승을 했다.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0.5%도 굉장히 큰 거죠.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9에서 7.4로 1.5%는 올랐다. 네, 이건 큰 거죠. 공매도 비율은 10월 7일 기준으로 13.9%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2022년 이전 최고치는 2016년 1월 12일 9.9%였다는 거죠. 네, 4%나 높은 수준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공매도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현상을 파악을 해볼 수 있네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커진 공매도의 영향력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공매도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필수 소비재는 1월 평균 공매 비율이 8.6%에서 12월 평균은 7.39로 1.26%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와 IT 공매도 비율이 가장 크게 높아진 업종인데 에너지는 6.6에서 공매 비율이 12.9%로 6.3%나 뛰었고 참 아이러니하죠. 재생에너지, 신재생은 IRA법에 의해서 확 튀었는데 이들이 공매도를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후려치웠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IT는 4.4에서 9.5%로 5.1%나 공매가 상승했습니다. IT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공매가 컸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식시장은 정말로 여우 같구나.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이 매수를 기대해 배당주를 매수하지만 올해는 배당주 매수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크레딧 문제나 내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아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주보다는 연말에 낙폭 과대주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게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아직 높고 최근 불거진 크레딧 이슈 등으로 배당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놓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을 이야기는 앞에서 했죠. 대차 잔고가 늘었고 8월 이후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IT나 커뮤니케이션 업종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 과도 종목은 CS인드와 1월 평균 10.9%에서 10월 평균 21.7%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CS인드가 공매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죠. GS는 9%, SK이노베이션 6.1%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1월 평균 대비 IT는 LED 디스플레이가 공매 비율이 18.9%, 유니테스트는 12.4%, SK 스퀘어는 11.6%, SK 하이닉스가 11.4% 순으로 공매도가 과매도 종목에 속한 종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2월 평균 공매 비율이 17.9%였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로 봐서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이 중에서 한번 연말 정도에 공매를 엎으면서 갈 수 있는 종목, 환매수하면서 좋아질 것은 이런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 CS 윈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는 좀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그대로 이노베이션, 유니테스트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확 빠졌는데 공매 비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20일 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 네. 공매가 너무 과하게 있다. 문제는 이제 연말에 가면은 이익을 실현을 하고 대차 잔고 같은 걸 정리를 해줘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공매를 맞은 종목에 대해서 환매수로 다시 반대로 매수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다. 이 부분이 혹시 우리들에게 배당주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인데 과하게 공매를 맞은 과공매도 종목을 오히려 사는 게 더 나은 전략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결국 호재와 악재가 서로 겹치나 시장은 호재에 반응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해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발 상승으로 인한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며 추가 바닥 탈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나 어제부터 단기 베팅을 해야 할 승부처가 지나가고 있다. 시장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당국의 안정화 조치의 한계점도 거론되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개별 종목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 시 30% 정도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15에서 20% 올라오면 30% 정도를 덜어내는 종목. V자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닥이 올라가는 계단식의 첫 번째 바닥에서 올라온 계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계단이 올라오면 좀 쉬어가거나 또 살짝 조정을 받고 또 새로운 에너지와 모멘텀과 힘을 받아야만 또 두 번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보다 살짝 강한 기술적 반등 정도 바닥에서 15에서 20% 오면 30% 줄이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종목을 지금 계속 보면 역시 2차전지가 계속 좋아 보이고 로봇 괜찮아 보이고 뭐 나스미디어처럼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좀 좁혀서 투자를 해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 자체가 올라가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개별 종목 이슈보다는 워낙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집털이 형식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모습이 어제 나타나는데 연속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빈집털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종목 섹터가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정도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종목들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좋은 종목을 고르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시각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우리 시장도 업되는 텐션이 업되는 그러한 하루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좀 업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대박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